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현재 초등학생을 포함해 올해 중3 이하 학생들부터 꼭 알아야 하는 대입 변화에 대해 최근에 언급됐던 정책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진행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2009년생들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의 여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는 변화에 대해 많은 입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5등급제가 되면 내신 변별력이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실제 대입에서 그 여파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클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1등급이 상위 4%에서 상위 10%까지, 또 2등급은 상위 11%에서 상위 34%까지 확대되면서 1, 2등급이 대략적으로 두세 배 정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시에서의 내신 등급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등급 기준은 개별 과목들에 대한 것이고, 실제 입시에서는 40개 이상 과목들의 평균 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 과목만 1등급을 받는 것보다는 전체 과목 평균 1등급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균 등급은 변별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5등급제가 되면 평균 등급의 변별력은 과목별 등급 변별력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9등급제에서 일반고를 기준으로 고교 3년 동안 평균 등급이 1.0인 학생들은 매년 100여 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과 0.03%의 학생들만 평균 등급 1.0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만약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된다면 이 인원이 7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 만점인 학생들이 지금보다 70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등급은 아니지만 1.1, 1.2 등급 등 1점 초반대 학생들까지를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최상위권 내신을 받게 되는 것인데, 총 모집 인원이 이미 9,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의학 계열이나 10,000명 이상을 뽑고 있는 서영고 모집 정원을 고려하면 입시에서 더 이상 고교 내신만으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위권 이하 대학들은 지금처럼 고교 내신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지만,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은 향후 내신 중심의 입시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학들은 이 5등급제 내신에 대해 어떤 입시 정책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서울대만이 올해 초에 대입정책 포럼을 통해서 내신 5등급제 이후 대입에 대한 대략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 또한 아직 확정된 정책이라 볼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의 입시 방향을 가늠해 보는 데에는 참고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해당 포럼 정책 자료집 내용을 토대로 서울대의 향후 입시 정책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전형 요소를 도입하지는 않고 현재의 대입 전형 요소들은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면접 등이 현재의 대표적인 전형 요소들인데, 수능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거나 정시 선발 규모를 줄임으로써 그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학생부는 내신 이외의 영역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면접은 좀 더 변별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 면접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해당 정책 포럼 자료를 통해서 바뀌는 면접의 예시 문항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류 면접이나 교과형 구술 면접이 아니라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문항의 활용, 또는 면접에서 프로젝트형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면접, 또는 열린 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의견과 토론 과정을 평가하는 면접 형태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서 학생이 이런 면접들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지고, 당연히 이를 고려한 고교 선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단계별 평가를 강화할 가능성입니다. 수시에서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정시에서는 1단계 수능, 2단계 서류 평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대는 일부 전형과 일부 모집 단위에서 단계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확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시 선발의 경우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내신을 포함한 학생부 일부 내용을 함께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정시에서의 이 학생부 평가 영역과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인해서 수능을 통한 계열 구분이 불가능해지면서 정시에서도 학생부 활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역균형 전형의 확대입니다. 서울대는 지금도 수시와 정시에서 고교당 2명씩만 추천에 지원이 가능한 이른바 지균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균 선발 규모도 늘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도 수시 정시 모두 3명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들이 특정 고교군이나 특정 지역 학생들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서울대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대의 향후 입시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상위권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내신이나 수능에 떨어진 변별력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여러 전형 요소를 동시에 활용하거나 면접 같은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10년 전부터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제 하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특목 자사고 입시의 경우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 1단계 내신은 사실상 지원 자격에 해당하고 2단계 서류나 면접 평가에서 실질적인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입이 꼭 특목고 입시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내신 변별력이 떨어졌을 때의 선행 경험으로서는 참고 가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교 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8학년도 대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나온 2029학년도 이후의 입시 개편 방안은 현재의 중2 이하 학생들에게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4-5가지의 큰 입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능과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하는 방안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었고 원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추진하려다 보류된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생들이 치를 대입에서는 절대평가의 전면 도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신 등급이나 수능 점수로만 학생을 뽑는 정량평가는 갈수록 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지방 의대들의 지역인재 선발을 폐지하거나 사회통합 전형 선발을 축소하는 등 대학들의 선발 재량권을 더 강화하는 정책들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학생을 확보할 수 있고 선발 후 자퇴나 재정률이 높지 않은 수시 선발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향후 우리 학생들의 고교 선택이나 대입 전략에 있어서 학생부나 수능 면접 같은 기본적인 전형 요소들은 계속 챙겨주시되 학생 특성에 맞는 주력 전형 요소를 찾아내거나 또는 목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의 입시 흐름은 주력 전형 요소의 압도적 경쟁력보다는 내신, 수능, 비교과 면접 같은 여러 전형 요소들에 대한 균형감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유의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달면 합격.